좋아요, 구독. 네, 이렇게 이번 시간 통해서 또 종목에 대한 공시 내용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신다고 하는데요. 오늘 두 종목은 2로 시작을 하네요, 둘 다. 이마트, 이루다 이 두 개의 종목을 가져와 주셨습니다. 선정 이유가 있을까요? 특별한 부분보다는 제가 이 모멘텀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실적 발표를 판단해 볼 때 어닝 쇼크다. 다소 지난 분기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좀 감소했다고 해서 굉장히 좀 실망하고 이게 단기의 주가의 어떤 낙폭 과대 현상으로 좀 이어지는 형국이 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안에서는 우리가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는 차원이고 오늘 이마트의 경우에는 예상보다 조금 저조한 그리고 지난 1분기 대비 적자 전환한 이 사업 구조에 어떤 영향이 좀 있었지만 향후 3분기, 4분기 그리고 2023년 이후에 네. 과연 이 실적 손익 현상이 지속적인 어떤 감소 추세를 좀 갈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판단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로다의 경우에는요, 제가 올해 초에 좀 발굴했던 종목이긴 한데 사실상 시장이 크게 좀 주목받지 못했던 종목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어제 주가 좀 급등 현상이 좀 있었기 때문에 관련된 모멘텀도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모멘텀 투자 관점에서 오늘 이마트와 이루다 자세하게 공시 내용 분석을 통해 향후 전망까지 말씀을 좀 드린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막간을 이용해서 시장 이야기를 살짝 해보자면 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시장을 좀 보니까 확실히 악재보다는 시장이 호재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 중에서 어제는 수소가 단연 주인공이었는데 최근 시장 동향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최근에 어떤 시장의 화두가 이 주도주, 이 선도주가 좀 없는 네. 실적 장세 안에서 개별 종목의 강세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 보면 좀 주가의 어떤 흐름들, 주식의 소위 재미가 없다 이런 평가들이 좀 많았어요. 최근에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좀 발의가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종, 태양광, 풍력, 원전, 기타 이제 에너지 관련 업종들은 어떤 수혜가 좀 점쳐지면서 시세를 좀 내고는 있지만 그 외에 우리가 좀 냉정하게 좀 보면 주도하는 어떤 섹터가 좀 부재하다. 그리고 현재 현대차의 입장에서도 전기차 비중을 더 늘리겠다. 수소차 사업 부문의 비중을 좀 축소할 수 있다. 또는 반도체 관련된 최근에 어떤 악재 이슈가 좀 부각된 케이스도 좀 있었기 때문에 시장은 갈팡질팡하는 그런 흐름인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섹터를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좀 보기보다는 시장 전체의 흐름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정 어떤 섹터는 사실상 이 업황의 어떤 회복 그리고 이 증시의 어떤 반등 요소에 따라서 순환매 장세의 어떤 시세를 좀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개별 섹터가 지금 좋다 안 좋다의 어떤 관점보다는 시장의 흐름이 추세 전환의 신호점으로 좀 봐야 되는가 또는 이후에 주식의 어떤 포트폴리오 비중을 좀 늘려도 좀 괜찮은가 이 부분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나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 시장에 아직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반도체가 주도주가 아니라면 대체 어디가 주도주가 될까? 거기에 좀 매몰돼서 생각하느라 개별 종목들을 좀 놓쳤던 것 같아요. 그런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도 이야기를 좀 해드릴 예정인데 오늘 종목 분석은 이마트부터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제가 두말하면 좀 입이 아파서 간략하게만 좀 설명을 드리면 이마트는 2011년 5월 주식회사 신세계로부터 인적 분할 설립이 되어서 2011년 6월 유가증권 시장에 분할 상장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연결 대상 종속 기업들이 있는데요. 스타필드 고양 그리고 스타벅스 코리아, 신세계 푸드, 이마트 에브리데이 등 굉장히 소비자분들과 친근한 브랜드들로 많이 또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까 이제 영업 실적 혹은 매출액과 관련된 내용에서 공시를 특히나 뜯어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매출액만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2.4% 증가를 했고요. 영업이익은 33.1% 증가, 당기순이익은 339.1%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마트 확실히 이 실적 시즌이 되다 보니까 실적이 좀 안 나오면 앞으로가 좀 전망이 어둡지 않나 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마트 어떤 공시가 떴길래요? 네, 공시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사실 이마트의 경우에 이 코로나19의 피해주였냐 또는 수혜주였냐. 자, 이 두 가지 관점인데 부분적으로는 수혜가 있었지만
또 이 종속회사의 관점에서 보면 피해주가 좀 명확했거든요. 회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부분, 호텔 레저 사업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관점에서는 피해와 이 수혜 여부, 그렇기 때문에 리오프닝 관점에서는 오히려 실적에 호조를 우리가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계기가 좀 됐는데 지난 1분기 실적에도 그렇게 좀 좋은 실적을 좀 기록하지 못했지만 2분기 실적도 역시 그 기조 안에서는 약간 이 사업 부분별의 어떤 편차가 좀 심했다라고 판단해 봅니다. 먼저 공시 보겠습니다. 네. 회사 바로 어제였는데요.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잠정 공정 공시 그리고 영업실적 공정 공시인데 이 두 가지 공시의 이 타이틀 차이가 좀 뭐냐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마트 안에 종속회사에 관련된 모든 재무 상태를 2분기 실적 발표를 한다. 그럴 때는 이제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이고요. 영업실적은 이마트 자체 사업 부분만의 어떤 이 손익 증감치를 좀 표시해주는 공시다. 먼저 첫 번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입니다. 회사 2분기 매출액은요. 7조 1,473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1분기 대비 2.1%가 상승했습니다. 영업손실은 123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1분기 344억 원의 흑자를 좀 기록한 것에 비해서 적자 전환했습니다. 단기 순손실은요 631억을 좀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한 것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죠. 지난 1분기 대비가 아니라 지난해 2분기 대비해서는 매출액이 21.9%가 좀 증가됐는데 영업손실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고요. 단기 순손실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하는 즉 이 코로나19의 어떤 팬데믹이 확산됐던 시점이었던 2021년도의 누적 2분기 실적에 비해서 오히려 올해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좀 저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공시입니다. 아직 반기 보고서 제출이 완료가 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외부 감사인 그리고 회계 감사 완료 전 가결산 수치다라고 회사는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공시 내용을 좀 보니까 이게 또 피해주인지 코로나19 피해주인지 수혜주인지 좀 명확하게 이 종목 안으로 들어가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좀 쭉 들어보니까 이마트 자체도 부분적으로라도 피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관련돼서 그러면 이마트를 가지고 계시거나 혹은 이마트를 좀 앞으로 좀 공략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공시를 통해서 어떤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일단 이 실적 발표 공시를 좀 보면 네. 매출액, 영업 손실, 단기 순손실 이 수치로만 보면 어떤 사업 부분에서의 어떤 손익 증감이 있었는지를 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반기 보고서, 즉 정기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이마트 할인점의 매출 비중이 늘었는지, 뭐 스타벅스 코리아 관련된 매출이 늘었는지, 호텔 레저 사업 관련된 매출이 늘었는지 이 여부에 대해서 여기서는 좀 잘 밝혀진 바가 없는데 네. 하단의 내용을 좀 보면 정보 제공 내용 안에서 이마트 IR 자료실에 들어가면 2분기 실적 현황에 대해서 세부 사항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시간이 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IR 자료실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뭐 일단 내용을 좀 요약해 왔는데 네. 전체적인 어떤 적자 폭의 확대를 좀 이뤄냈던 어떤 사업 부분은 할인점 매출액은 증가했지만 여기서 오히려 더 손실이 발생되면서 적자 전환하는 케이스입니다. 지금 내용을 보면 할인점의 사업부 증가 그리고 인건비, 판관비 증가가 수익성이 어떤 훼손되는 어떤 명분으로 좀 작용됐다. 전체 금액에서는 21.9% 좀 신장한 매출을 좀 기록했는데 지금 영업 손실 123억을 좀 기록하면서 지난해 3년 만에 흑자 기록한 것에 비해서 다시 1년 만에 좀 적자로 좀 돌아섰고요. 나머지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지금 성장세에 힘을 입어서 영업 이익의 폭을 좀 확대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편의점 매출이죠. 노브랜드 전문점은 2분기 흑자 폭을 좀 확대했고요. 그다음에 호텔 편의점 관련 연결 자회사 실적은 4분기 이후 2년 반 만에 호텔 사업은 흑자로 좀 전환됐습니다. 즉 리오프닝 관점의 어떤 수혜 효과가 2분기에 좀 나타내주고 있다. 지난해 연결 자회사로 편입된 SSG닷컴, 뭐 G마켓 등도 지금 낙폭을 좀 많이 줄이면서 소폭 어떤 실적 개선세 그리고 매출의 성장 효과를 좀 이뤄내고 있는데 아직 2분기 기조 효과까지 인수 이후의 어떤 흐름들은 3분기 또는 4, 4분기에 실적 회복을 좀 더 빠르게 가셔야 되지 않겠는가 전망을 해보고 있습니다. 차트 살펴볼 텐데요. 네. 지금 내용을 보면 먼저 이마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지금 10만 7천 원. 네. 전일 종가 기준에 10만 7천 원인데 6월 23일 신저가 9만 9,200원. 이 부분은 실적 발표에 대한 어떤 우려감들 선반영된 효과는 좀 있어요. 그런데 2분기 실적과 기조 안에서의 이 주춤했던 성장 둔화세는
이미 시장이 좀 선반영됐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요. 오히려 3분기, 4, 4분기에 손익관점을 어떻게 좀 빠르게 회복하는가. 자, 그 부분이 관건인데 이 일회성 비용 안에서 2분기에 감가상각비 등의 어떤 반영 효과가 2분기에 손실로 작용은 했지만 3분기에 흑자 전환할 수 있는 요소는 있지 않겠는가 전망을 해봅니다. 저는 낙폭의 과대 지점이다라고 좀 판단을 해보는데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까지 좀 내려왔어요. 지금 저는 이렇게 봤는데 89,000원, 89,000원에서 105,000원, 89,000원에서 105,000원 부분 포트 비중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관건은 할인전 매출의 회복세를 우리가 좀 눈여겨볼 포인트가 아닌가 판단을 해봅니다. 다음 공시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루다 오늘은 또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간단하게만 어떤 기업인지 좀 설명을 드리면 이루다 같은 경우 주 사업이 레이저와 고주파 에너지를 이용해서 이 피부과, 안과, 치과 분야 전문 의료기기의 연구 개발과 또 제조, 판매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최근 연간 실적 보면 2021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306억 원, 영업이익이 40억 원, 당기순이익이 30억 원을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 변영인 대표님의 눈에 띄었던 또 종목이라고 하니까 궁금한데 어떤 공시 내용이 올라왔나요? 네, 바로 어제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루다 연결 재무제표 기준 영업실적, 잠정 공정고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연결 기준 매출액은요, 115억을 기록했는데 지난 1분기 대비 18.4%가 증가됐습니다. 영업이익은 30억을 기록하면서 지난해 1분기 대비 270.8%가 증가됐고요. 당기순이익 29억 원을 기록하면서 지난 1분기 대비 247.5%가 증가됐습니다. 지난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액은요 67.4%가 증가됐고요. 영업이익은 283.1%, 당기순이익 396.5%가 좀 증가되면서 전년 동기 그리고 지난 1분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신장과 손익 개선을 좀 이뤄냈다라고 좀 밝히고 있습니다. 아직 반기 보고서 제출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외부 감사인 검토를 받지 아니한 내부 결산 자료다라고 회사가 좀 밝힌 만큼 수치는 다소 좀 변동이 될 수는 있겠지만 큰 폭의 어떤 변동이 없지 않겠는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공시와 더불어서 이 종목 같은 경우 어떻게 또 분석을 해볼 수 있을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향후 대응 전략 저희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지금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단순하게 잠정 실적치 안에서는 어떤 사업 부분에 성장이 있었는지 내용을 우리가 좀 잘 파악하기 굉장히 네. 어렵죠. 이 회사의 어떤 사업 요소에 우리가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뷰티 의료기기입니다. 즉 우리가 피부 미용샵이라든가 뭐 네. 성형외과 들에서 많이 쓰는 그렇죠. 미세 바늘을 이용한 뭐 이 의료기기. 그다음에 고주파죠. 네, 죄송합니다. 고주파, 레이저. 네. 고주파, 그다음에 피부 미용 의료기기 전반에 걸쳐서 3가지 품목, 전체 7가지 품목을 미국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바 있었는데 이게 납품 누적 대수가 현재까지 한 8,000대에 이릅니다. 그런데 일회성 납품이 아니라 납품 이후에 오히려 소모품들이 꾸준하게 공급되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수익성을 좀 더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납품 이후 일회성 매출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수익이 창출될 수 있다는 이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2026년도까지 이 신규 장비 런칭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하반기 리팟이라는 의료기기 고가 라인업입니다. 이 부분이 하반기 출시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 오히려 상반기보다 오히려 하반기 손익폭이 좀 크게 증가되지 않을까 좀 전망을 좀 해봤고요. 차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83포인트 좀 하락한 6,450원 기록하고 있는데 어제 사실 기대감을 좀 수반시키면서 실적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됐지만 오늘 소폭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는 있죠. 그런데 저는 지금 우려할 만한 어떤 수준은 아니다. 지금 일회성 기대감들이 좀 반영된 이슈는 있지만 이루다의 경우에는 성장성 기업 특례 상장 이후에 본격적인 어떤 사업, 이 사이클이 좀 회복되는 관점. 회복이 아니라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오히려 사업의 역량을 확대될 수 있는 2022년도 하반기에 오히려 성장 동력이 좀 원년 해가 되지 않을까 전망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2023년도 오히려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의 어떤 판매 호조,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의 확대 부분을 우리가 좀 고려해 볼 때는 모아가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겠는가라고 좀 전망을 해봤는데 매수하기 좋은 포인트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추세 구간에서 6,000원이 이탈되지 않다면 이 보유자 관점에서 보유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네. 신규적 매수 관점에서 매수하기 가장 좋은 구간은 5,200원에서 6,000원, 5,200원에서 6,000원,
포트비전 10%의 분할 매수 의견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루다에 대해서 공시 분석과 더불어서 이 대응 전략까지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현재 이 시각 이루다 종목 같은 경우는 1.83% 정도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 그 전 거래일에 굉장히 큰 폭으로 또 상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혹시 이 상승 같은 경우는 실적 기반에서 나온 것 같은데 앞으로 계속해서 좀 유효하다고 보시는 거죠? 이루다 그렇죠. 우리가 종목을 좀 선별할 때 일회성 기대감, 기대감의 수반에서 좀 주가가 오르거나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회사의 관점에서는 네. 사업 기대감을 우리가 좀 매수 포인트를 좀 잡는데 성장주의 관점에서는 지금 아직 성장의 어떤 추세는 좀 미약합니다. 네. 우리가 아까 실적 호조에 보면 영업이익 30억이 그렇게 큰 비중은 아닌데 네.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전년 동기 대비 이 실적 성장폭이 200%, 300%대 시작이 됐다는 것은 본격적인 성장 시점에 좀 돌입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면서 좀 모아가는 전략이고 이 향후의 미래 가치가 좀 반영되는 시점에서는 주가가 이미 급등을 합니다. 네. 선반영 효과를 우리가 좀 판단해 봤을 때는 모아가는 전략 하에서 성장세에 맞춰서 이 밸류에이션의 가치가 크게 업되는 레벨업 가치는 좀 반영되지 않을까 전망을 해보는데 이러다는 이런 관점에서는 상승 여력이 좀 충분하지 않겠는가 좀 보고 있어요. 전일자 시가총액 1,140억 원인데 아직 외형 관점에서는 크게 주목받을 수 있는 어떤 네. 성적표는 좀 아니지만 글로벌 시장의 어떤 확대 여력을 좀 가져가는 저는 지금 매출 사이클보다는 올해 네. 3배 이상의 오. 매출 신장 효과가 기말 성적표 안에 좀 반영되지 않을까. 내년 3월을 우리가 좀 기점으로 회사에 좀 달라질 이면에 좀 집중을 해볼 필요가 좀 있다라고 전망을 해봅니다. 좋아요, 구독!